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야국, 대가야국을 개창한 김수로 대왕의 12세 손입니다. 그의 아버님은 김수현 장군이고 그 할아버님은 김무력 장군입니다. 신라가 가야를 쳐서 결국 가야가 구현왕 때 멸망하였습니다. 이래할 때 구현왕의 아들인 김무력 장군이 결국 신라에 흡수되고 신라에 흡수된과 동시에 가야 일대를 시급으로 주었다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김무력 장군의 가계는 결국 신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김유신 장군이 태어난 이후부터 결국 신라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훗날에는 김유신 장군을 중심으로 신라에 신김씨라는 그런 존재가 또 등장하게 되었고, 당시 기존의 경주 김씨와 신김씨와의 그 화친하는, 화합하는,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김유신으로 하여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김춘추와 김유신과의 관계에서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인 문희를 왕으로 보내면서 결국 두 김씨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되고 신라를 삼안의 일통의 존재로, 우뚝 서는 존재로 이렇게 두 사람이 엮어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김유신 장군은요, 16세에 화랑이 되었다. 어떤 기록은 15세에 화랑이 되었는데 중학산에 가서 한 스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요, 김유신은 그러한 이야기 자체가 신화화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유신은요, 훗날 고구려의 첩자 아들로 보낸 백석이와 같이 신라의 화랑에 특히 용화향도로 있으면서 백석의 유인에 의해서 팔공산을 넘을 때 신라의 호국 삼신이 나타나서 다시 신라로 돌아가라 해서 결국 팔공산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삼신의 덕분으로 김유신은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팔공산은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만드는 산이요, 또 김유신을 살려준 산이다, 이렇게 전승되고 있죠. 그래서 신라 조정도 그로 인해서 김유신이 살았다 했어요. 신라의 삼산 오학 중에서 중학이라 했다. 또 중학을 곧 부학, 아버지 부자를 써서 부학이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김유신이라는 존재는요, 곧 전생이 고구려의 추남이다. 후생이 신라의 화랑이요 대장군이 되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흔히들 이 환생에 대해서요, 이 글자를 한번 살펴보면 이 환생은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는 환생이고, 이 환생은 헛개비 환자입니다. 앞에 이 글자가 헛개비 환자라는 것은 결국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개비처럼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유신은 환생일까요, 환생일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인물로 태어났다는 것은 밑에 헛개비 환자의 환생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유신 장군은 서기 642년에 암양주의 군주로 오게 되었고 645년에는 대야성을 다시 탈환하는 그러한 인물로 신라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김유신은요, 백제와의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러 왔을 때, 그러니까
신라왕성으로 돌아왔는데 많은 군사가 따라왔죠. 그러한데 선덕여왕이 다시 백제의 침범이 예상되니까 전투에 출정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곧바로 군사를 정비해서 백제로 향하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 집 앞인 지금의 제매정이 있는 자기 집 앞으로 지나게 되는데 수많은 군사들이 따랐죠. 그 당시만 해도 정병 1만 정도의 군사를 이끌고 다녔는데 많은 군사들이 백제와의 고된 전투를 마치고 다시 귀국해서 훈련을 하고 또 가족들을 만날 부풀은 기대에 있었으나 다시 출전 명령이 있고부터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출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김유신 장군의 집 앞에 그 김유신의 가솔들이 모두 나와서 김유신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잠깐 돌아서 노모에게 인사를 하고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여러 군사들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유신은 이를 듣지 않고 그대로 출정하는데 앞에 비령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비령자는 누구 하면은 김유신 장군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김유신 장군을 보좌했던 부자입니다. 어머니가 나와 계시는데 잠깐 만나고 오시죠 하면서 말에서 내려서 말꼬비를 잡았습니다. 그럴 때 김유신은 말에서 내리는 대신에 자기가 차고 있던 수통, 물통입니다. 이 물통을 그에게 건네주면서 우리 집에 가서 작물을 떠오도록 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신 대장군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군사가 가서 수통에 장과 물을 떠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요, 김유신 전중후, 다시 말하면 상중하편에 그 기록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군사가 작물을 떠다온 것을 김유신이 꿀꺽꿀꺽 마시고는 맛이 좋다 하면서 우리 집 작물이 애와 다름이 전혀 없거늘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가자 하면서 말꼬비를 탁 때렸다는 것이죠. 말은 에악 하면서 말이 쫙 나갔는데 뒤따른 군사도 얼떨결에 이악 하면서 그대로 김유신을 뒤따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황산벌 전투에 나가서 큰 전과를 거두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김유신은요, 그 백제와의 전투,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자기 큰 아들이 전투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후퇴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안 김유신 장군은 아들을 즉각 참해 줄 것을 왕에게 건의를 하고 자기가 석고대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태종무열왕은 김유신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유신은 그 아들과 평생까지 만나주지 않았다. 그 아들은 홀로리 경남 진주에서 외롭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두 번째 처인 그 무열왕의 셋째 딸이 김유신의 마지막 부인으로 이렇게 그 시집을 와서 김유신가를 이끌어 오고 김유신을 보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유신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문상을 하러 왔는데 그 부인 또한 김유신 장군의 유명에 의해서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기록 등등은 삼국
사기에 남아있는 그러한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이 삼국사기에도요, 삼국유사 못지않게 설화적 어떤 표현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데 김유신이 군사를 이루고 고구려 정벌을 위해서 폐강, 즉 지금의 대동강입니다. 대동강을 건넜다는 것이죠. 당시는 나당을 연합해서 당나라 군사와 같이 폐강을 건너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정보가 미리 고구려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고구려 군사들이 대규모로 모여들어서 폐강 건너편에 지금 모두 숨어서 김유신 장군의 휘하 병사들이 넘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문득 한 파발꾼이 와서 김유신 장군에게 한 그림이 걸린 문서를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송아지와 난세라는 그림을 그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김유신은 그 해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문무왕도 그 현장에 있어서는 도대체 이 암호가 무엇인지 풀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항상 신라의 전투에는 이 지역 출신인 원효성사가 늘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군사 자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같으면 책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온 분이 바로 원효성사인데, 국립 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원효성사를 불렀는데, 원효성사가 그 그림을 살펴보고는 빨리 귀환하시오, 빨리 강을 다시 되넘으세요, 뭐 이렇게 진언을 했다 합니다. 그러나 힘들어서 군사가 모두 강을 건너가 이제 곧 그 육지에 다다를 입장에 있는데 다시 되돌아가라 하니까 이를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유신과 문무왕은 어찌할까 망설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유신은 자, 속하라 합시다, 이렇게 문무왕에게 건의를 해서 결국 군사가 다시 대동강을 원래대로 되돌아갔다. 그래 일찍이 그 육지 쪽으로 그 상륙한 병사 1000여 명은 매복하고 있는 고구려 병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무사히 살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무열왕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무열왕, 다시 말하면 춘추공의 기록에 그런 기록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째 뭐 기록을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환국했다 해서 나머지 군사를 모두 살릴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에 김유신 장군이 원효성사의 권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세우는 그러한 장수였다면 그날 신라군은 수없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은 남의 말도 가려서 잘 듣고 또 자기의 고집도 적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옳고 그름을 경청할 줄 아는 그러한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김유신은 명장이기보다 덕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김유신은 또한 고구려를 정벌하는 그 당시에 강릉 지방을 지나다가 그 엄청난 고구려와 신라 나당 연합군과 전투에서 전령 칼과 창을 서지 못하는 고구려의 백성, 강릉 일대 지방의 백성들이 동원되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일대의 전투를 포기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훗날 강릉 지방의 김유신이 돌아가신 이후에 대관령 산신으로 이렇게 추앙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강릉 지방은 지금도 5월 5일 단오에는요, 단오의 주신을 대관령의 산신인 김유신 장군 신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의 단오에도요, 당시 연합군인 소정방과 이무장군, 신라의 대장군인 김유신과 만남의 장소가 바로 군입니다. 군이라는 그 지명 자체도요, 군사의 그 용어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의단은 김유신이 그 지역을 지켜주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매년 5월 5일날 단오의 주신으로 김유신 장군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그 단오 그 신앙 속에는 김유신이 대부분 주신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삼국유사 만파식적조에 의하면 대왕암에서 밤마다 번개가 일어나고 내성이 치고 이런 변개가 일어났다 해서 그 지방 관리가 신문왕에게 보고를 해서 결국 신문왕에 직접 친행을 해서 그 섬을 바위섬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김유신과 문무대왕이 있었는데, 김유신 장군은 사후에 하늘에 33천신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고, 다시 말하면 33천신 중에 한 천신으로 알려져 있었고, 문무왕은 동해 해령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분이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왕암에 자주 만나서 걱정도 하고 서로 언쟁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깥에서는 내성 번개가 치는 것처럼 보였어. 결국은 신문왕이 그곳에 가서 선왕을 위로하고 이렇게 했죠. 그 유명한 가문사도 선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문왕이 완성한 큰 사찰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가문사다. 이 가문사와 가문사를 맞이하는 그 입구에는 기림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기림사의 중창은요, 경산 출신 원효 성사가 중창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성사가 그곳에 기거하면서 가문사와 문무대왕 그 수중릉을 오가면서 이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삼국사기의 기록 보면 위추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5대 위추왕이 경주 김씨의 시조격이죠, 왕으로서는. 그런데 위추왕릉에서 밤에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그 속에서 김유신이 위추왕을 만나서 내가 신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었어도 내가 신라를 지켜주고 있거늘 어찌 당신네 후손들은 나의 후손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이제 신라를 떠나겠다.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그런 장면에 꿈을 해공왕이 꾸었던 것입니다. 당시 해광 때 김경신이라는 김유신 장군 후손이 반역을 일으켰다 해서 역적으로 참을 하려고 그런 과정에서 해공왕이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해공왕이 깜짝 놀라서 그 이길날 위추왕릉과 김유신 묘에 찾아가서 큰 죄를 지내주고 사과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즉 흥무대왕의 그 영정은 물론 지금 통일전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충남 서천의 생가에도 보존되어 있고 사당에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에 가면 남학서원에도요,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진주의 남학서원에서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모실까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 사람들이 김유신을 추앙하고 김유신을 큰 덕장으로 모셔왔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김유신을 배양하는 그 대표적인 서원들은 경주의 서학서원과 또 남학서원, 그 다음에 또 강원도의 한 서원에서도 김유신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큰 대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국적으로요, 김유신에 대한 그 성품, 그리고 김유신에 대한 인성을 그만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덕장으로서 김유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김유신은 덕장이다 하는 것을 감히 제가 주장을 하면서, 김유신은 과연 우리 역사 속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